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저께 중국 가셔서 오늘 방금 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네네네. 잘 마치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국내 언론과 야당에서 우리 문 대통령을 지금 꽤 뭐라 그럴까요? 그 이번 방중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내용이 뭐 중국 가서 홀대받고 있다. 이런 보도를 계속 보수 언론과 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홀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박주민 의원님?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언론 보도가 뭘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침을 혼자 드셨다. 뭐 주로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뭐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면담하지 못했다. 아니 중국 방문은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표정을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숨기질 못해요. 다 표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을 보니까 정상회담 사진을 보니까 시진핑 그 주석의 얼굴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저는 두 분의 오늘 또 정상회담 내용도 상당히 괜찮던데요. 네, 뭐 FTA도 이제 다시 진행하기로 했고 또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뭐 한중 FTA 규정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죠? 그 올림픽. 근데 베이징도 우리 평창 올림픽 이후에 2022년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문제도 긴밀히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요. 미세먼지 공동 대응 등 환경 분야 협력 체결도 이루어졌고요. 또 2022년도까지 뭐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자연환경 분야 여러 가지 환경 협력 계획 수립에서도 한중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그러니까요. 또 보건의료 협력도 양해각서를 갱신했고요. 많은 또 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신설했고 꽤 성과가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여러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빈으로 방문하셔서 결국 뭐 다 이제 만날 사람 좀 다 만나고 계시고 한데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근데 매우 유감 기자. 네, 기자 사건. 네, 그 기자 사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생겨서. 네. 근데 여기 이제 중국 경호원들이라고 하는데 그 매우 유감이죠. 국가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요. 기사를 보면 고용되어 있는 용역 쪽 업체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 이제 두 가지 짚어봐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는 먼저 이제 언론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우리 한번 되짚어 봅시다. 과거에 되짚어 보면 그 천안문에 그 마루 위에 오른다고 정말 그때 뭐 모든 언론이 그날 방문했을 때 처음에 방중했을 때 첫 번째 옷 색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마루에 올랐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있었다 그게 무엇인가 한중 관계 새로운 전략적 동반에 정말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별 실수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옷 색깔을 하고 그 의미가 뭐다 이런 게 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떠들었던 거에 비하면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국 기자들이 폭행당한 사건에 되게 유감입니다만 사실관계는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그 행사가 한중 비즈니스 포럼 행사장에서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행사장을 하면 보통은 공안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설 경호업체를 썼다는 거고 우리 정부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그리고 그거는 중국에서 추천하는 업체들을 썼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전체의 총괄적 지휘 역할은 공안에서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어쨌든 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문제에 있어서. 다만 이 대목에 이것을 자꾸 키우는 언론 보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굉장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문제지만 이게 지금 뭐 국빈 방문 전체를 호도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의 당당한 사과를 받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건 지적하는 것대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더 확산시키는 확대하는 것이 전체에 지금 마치 방중에 어떤 의미로 보면 사고가 난 거잖아요. 어떤 방중 전체에 있어서 그리고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 주도한 뭐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대통령의 방중 전체를 덮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거 이전에 지금 언론의 보도 태를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절실한 문제거든요.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미세먼지 특위위원인데 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국이 사실상 원인입니다. 그리고 네. 바람이 불면 우리 한국이 바로 덮치는. 또 황사 우리나라 석탄 그 화력 발전소도 사실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 대기오염의 그 석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맞아요. 중국이 이제 중국이 굉장히 절대적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어요. 네, 그 중국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있었던 이만큼 그런 성과를 중심으로 좀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보도의 형태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은 청와대에서 강력 항의했더라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수사 요청을 의뢰했어요. 근데 수사 요청을 의뢰했으니까 아마 그 책임자들 찾아내서 아마 처벌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임이 분명한데 맞죠. 그리고 분명히 그 폭행당하신 기자분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정말 유감스러운데 그것만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이제 대변인이시니까 언론을 잘 아시잖아요. 이 언론 문화가 중국과 우리나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정말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는 모든 언론인들이 정치인들과 대통령한테도 뭐 취재하고 취재의 자유가 다 있잖아요. 네. 중국은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 기자들은 그 취재라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설병원들이 그 우리나라 기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자 언론 문화를 전혀 이해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질서를 안 지키고 취재 경쟁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언론인들을 폭행했다는 것은 강력하게 이 문제는 좀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난징 대학살이 그 기념식이 어저께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노영민 대사님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하셨는데 대통령님한테 간 게 아니라 우리 난징 대학살 그 현장에 우리 한국의 대표로 대사가 가셨다는 것 같죠. 네. 근데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통령 만나서 그 얘기를 언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네. 당연히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실용 외교의 측면이다. 전 이렇게 분석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의전을 중시하고 내가 대통령인데 소위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사가 와서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난징 대학살에 추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노영민 대사는 그리 가세요. 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셔서 바로 글로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로서 굉장히 많은 상대편의 우호적인 마음을 사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디였죠? 조계종회가 불교가 아마 그 나라 그거였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 조계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야. 그리고 뭐 트럼프 왔을 때도 그냥 그 미군 부대로 바로 가셔갖고 만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편이 일단 누그러지잖아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호의적이니까. 그러니까 노영민 대사의 그 한수도 어떤 의미로 보면 시진핑과의 이 관계가 지금 우리가 잘 풀어야 되는 데 있어서의 사전포석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머릿속에서? 저는 대통령이 지시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럼요.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사실 대사가 대통령을 영접 나가잖아요. 근데 아마 대통령이 나한테 오지 말고 그래도 난징 대학살은 또 우리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와 좀 비슷하니까 그렇죠. 가서 함께 해라. 그래서 아마 가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이제 중국 국민들을 감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일본에 받았던 상처가 있는 두 나라의 공통분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도 일제시대라는 게 있었고.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또 홍준표 대표께서는 일본에 가셔서 아베를 만나기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아니 미국도 막 자기 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아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서와 이게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좀 모색을 하고 향후에 특히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하고 정말 역대급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이렇게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난징 대학살이라는 공통 분모로 어떤 우리 일본에게 어쨌든 상처받았던 시간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지 않느냐라는 뜻을 보내고 있는데 정반대로 일본의 아베를 만나러 간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또 오늘 또 그 보수 언론에서 보도 보면 오늘 아침에 오찬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민식당에 가셨죠. 그 서민식당이라는 게 그 요태어라고 또 또장이라고 콩국물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기름으로 튀긴 막대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또장. 정말 그러니까 또장과 요태어는 굉장히 공감이 맞는 음식인데. 네. 1인분에 한국 돈 한 500원? 한 350원에서 500원 정도 500원? 해요. 네. 그럼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민 음식이에요. 그리고 훈뚠이라고 이게 약간 만두 같은. 말로 따지면 삼각김밥이네. 아마 오늘 대통령의 조찬이 한 끼에 한 1,300원은 안 넘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서민 식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중국 그 서민들과 함께 또장과 요태어를 먹으면 이거 정말 중국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것도 저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떤 수라고 생각하냐면 이 시진핑 주석이요. 네. 하방을 굉장히 하방을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때 그렇죠. 하방을 해서 서민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돼. 아니 뭐 그건 전문가가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방이 문화대혁명 때 이제 지식분자들 그런 분들을 농촌이나 그런 어떤 공장 또 노동의 현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정말 노동자 생활을 시키는 거였거든요. 맞아. 근데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버지가 아주 국가의 아주 혁명 세대에 굉장히 저열이 높았던 분인데 그 아들이 그 하방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자, 그 대목에서 저는 바로 그거죠. 만두? 바로 그 대목에 제가 오늘 아침에 조찬을 서민식당에서 했던 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마 포석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의미부여가 분명히 됩니다. 네. 아마 만나셨을 때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괜찮았냐? 그 음식 입에 많더냐? 그렇지.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하방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경험 잘 아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또장 요태를 먹었다고 시진핑이 딱 그랬을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옛날 하방 때 엄청나게 먹었던 음식이다. 그렇지. 그러면서 대화의 물꼬가 탁 터지면서 그렇지. 서로 공감대가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노영민 대사가 난징대 약사를 보낸 걸 감사해하고 본인께서 하방했던 이야기를 또 말씀하시기 좋고 또 그러면서 중국 소위 민중들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셨을 가능성이 저의 예측입니다. 네. 이거 정확한 분석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러면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마음을 사는 게 최고의 외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것은 주요 인사를 못 만났다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중앙위원 정도도 다 그 차관급 이상이죠. 250명이 돼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가셨는데 그 250명을 못 만나겠냐고. 뭐 정치국 상무위원은 7명이지만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과장된 보도 같고요. 대통령께서 아마 그 문재인 정부와 또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좀 예전과는 권위적인 대통령의 행보와는 좀 달리한 것 같다. 제가 중국을 잘 몰라서 근데 결국 시진핑 만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표정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어요. 그렇죠. 뭐 만나면 다 되죠. 뭐 시진핑이 그랬겠지 마지막에. 너무 또 그렇게 너무 또 잘 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정확한 팩트죠. 시진핑 국가주석 만나서 서로 이야기가 잘 끝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 만나기 위해서 이야기거리 만들고 뭐 한 다음에 딱 만나서 여러 얘기하면서 얘기 잘 풀고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11월 말에 오마이뉴스랑 인터뷰할 때 그때 이제 기자 질문이 이제 그 뭐 여행 문제부터 해서 제재를 언제 다 풀 것 같냐. 그래서 저는 분수령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정상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기자분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한류에 대한 제재를 언제 풀 것이냐. 그때 제가 첩보 들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엑소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기자한테 엑소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아마 특급 한류 스타가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가서 그 스타가 베이징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CCTV에서 방송에 그 공연이 나오면 그때부터 한류 우리 컨텐츠나 한류 방송은 제재가 풀릴 것이다. 근데 뭐 송혜교 씨랑 엑소가 가서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류 제재도 저는 굉장히 정상화가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보석이 있었군요. 또 제가 듣기에는 왕이 부장이 정상회담 이후에 제재 문제는 정상화가 급속도로 된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1주년 됐잖아요. 1주년 됐는데 제가 아까 좀 늦게 와서 혹시 언급하셨어요? 우리 서당케 1주년 해피 버스데이 투 했어요? 아니 저기 언급을 해주셨어요. 제가 해드렸어요. 한번 해야죠. 우리 네. 케이크는 없어도 네. 해피 버스데이
뭐라 그래야 돼요? 서당계. 해피 버스데이 서당계. 야, 네. 이게 방송 너무 지루하게 하는 거 아니야? 박수! 하여튼 1주년이 됐는데, 저희 1주년을 맞이해서, 출연했던 많은 또 특급, 우리 인사분들, 또 많은 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고 해요. 아, 이거 좋네. 네. 이거 들어야겠다. 자,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당계의 사주였던 김영주 노동부 장관, 그리고 현재 사주인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서당계 방송의 3파 역할을 했던 정청래 의원의 축하 인사말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